네, 마지막 순서죠.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미국 쪽에서는 슈퍼 화요일 살짝 긴장을 했는데 시장이 싫어하는 인물의 부각은 없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저께 이제 미국장이 상승한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정도 봅니다. 하나는 글로벌에서 경기 부양 기조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특히 아시겠지만 제롬 파월이 0.5 정도를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시장에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트럼프의 맞상대로 이제 민주당에서 대선 주자가 나와야 되는데 샌더스하고 조 바이든 두 명이 있었죠. 근데 샌더스는 약간 좌쪽에 기울여 있고요. 그다음에 조 바이든은 약간 우쪽에 기울여 있나 봅니다. 근데 시장 친화적으로 조 바이든을 더 시장에서 많이 봐준 걸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끌어올렸는데 사실은 이번에 조 바이든이 됐다고 해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과하게 끌어올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이 약간 흔들리고 있고 거기에 따른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시장의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자리에서 금리 인하를 정말 하는 게 미국이 맞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금리 인하를 0.5bp를 함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금리는 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0.25 세 번 하고 나면 왜 원래의 제로 금리 갔던 0.25는 남겼었거든요. 0.75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거로 보면은 지금 기술적 분석하고 전혀 금리하고는 맞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금리 인상을 한 시점이 요때거든요. 요때. 인상을 했고 고점 부분인데 거기서 다시 금리 인상한 걸 다 내줬어요. 그러면 지금 자리가 금리 인하할 만한 정말 그 자리가 맞나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죠. 어쩌면 제롬 파월이 트럼프의 어떤 압력에 계속 버티다가 금리 인하할 시점의 명분을 찾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금리 인하를 했지 않았나. 왜냐하면 실제로 미국에서는 확진자가요 140명밖에 안 나왔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5천 명인데도 금리 인하 안 했잖아요. 근데도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근데 금리 인하를 했지만 장대 음봉의 절반 정도밖에 못 올렸다는 거죠. 그럼 지금 상태로서 급등이 두 번이 들어왔지만 고점 대비로는 절반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 효력이 얼마나 있을 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죠. 정말 금리 인하가 맞으면 이건 다 치고 가야죠. 치고 가서 한 4만 정도 가야 됩니다. 4만. 왜냐하면 요 넘어가는 시점 3만부터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적어도 10,000포인트 이상은 더 가야 하는 그런 구조적인 금리 인하가 돼야 한다는 거죠. 만약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반대로 파국으로 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빠졌을 때 받칠 수 있는 카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미국은. 있다면 양적 완화 하나밖에 없죠. 근데 양적 완화도 지난번 한 거 다 회수가 안 됐어요. 또 양적 완화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에 위치해서 금리 인하를 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시장 상황으로 과거부터 올라온 지금 상황으로서 이게 금리 인하가 맞냐에 대한 의문점이 정말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미국 시장이 얼마나 경기가 나쁘길래 코로나에서 확진자 144명 나왔는데 금리 0.5% 하고 이때까지 해서 세 번까지 해가지고 거의 1.25를 했어요. 그러면 거의 고점에서 해야 될 그런 금리 타이밍은 전혀 아니라고 판단을 해야 한다면 지금의 금리 인하가 정말 향후 시장에 도움이 될지 악재가 될지 이거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장에 돈이 없어서 안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돈은 너무나 많이 풀려 있죠. 그 돈을 회수를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 인하를 또 했다? 저는 그게 정말 의문점입니다. 그 부분이 좀 걱정이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 했으니까 정부의 어떤 정책과 발맞추겠다. 지난번에 제가 그랬을 거예요. 금리 인하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주열 총재가 발언하는 것은 일단 금리 인하를 시사한 거죠. 그럼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이게 미국처럼 급하게 할 거냐 아니면 4월에 정상적으로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싸움일 거예요. 근데 너무 아쉬운 거는 미국이 금리 인하할 만한 시그널을 충분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도움을 얼마나 줄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 제로금리 볼 거다라는 얘기 제가 굉장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이 0.5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고민일 겁니다. 0.25를 할 거냐, 0.5를 할 거냐. 0.25를 하면 반등은 그냥 무너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0.5를 하겠죠. 그럼 결국 우리가 지금 1.25가 남았으니까 0.7. 근데 우리나라에서 0.5를 할까요? 지금 의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과 발을 맞출 수 있는 상황으로 명분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열어야 되겠죠. 만약 0.5 정도 하면 주가는 더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금리 인하는 규제나 대출이나 이렇게 다 풀려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풀어도 흘러가지 못하는 돈은 그냥 넘쳐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죠. 그게 제가 가장 걱정이다. 일단 4월 금리 인하냐? 미국처럼 바로 할 거냐? 이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시 소집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들이요. 제가 어저께 오른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오늘 오른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1,500억밖에 안 썼어요. 요날 3천억 팔고 선물 7,000개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기관은 계속 팝니다. 개인만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수급 상황에서 주가가 오르는데 이거를 믿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못하겠는데 정말 수급적으로 너무 맞지 않는다. 결국 외국인의 기관이 확실히 돌아오지 않으면 100% 믿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죠. 여러분 꽃샘 추위 조심하시고요. 마지막 추위에서 감기에 지지 않는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도 이번에는 꼭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외국인 기관 동반해서 매도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지수의 상단은 제한되고 있지만 개인이 끌어올리는 시장 속에서 좋은 전략 MTN과 남은 순서들 함께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더 많은 고민하고 좋은 정보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